네, 안녕하세요. 말공구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사실은 이번 동영상도 저번 주에 찍었었는데, 제가 고시원 생활이 좀 길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내용이 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짧게 다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시원, 저번에는 그 고시원 종류별로 제가 추천하는 고시원 종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고시원에 살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고시원 원장님들한테 뭐 좀 바라고 싶은 얘기라던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보면 일단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장판이 보통 한 세 가지 종류 정도 있죠. 뭐 더 많겠지만은 보통 사용하는 장판이 일단 그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장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얇은 그런 장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창고용 장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장판 같은 경우는 좀 인체에 좀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고시원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고시원이 방이 장판이 그 얇은 창고용 그 장판이었어요. 근데 뭐 그냥 유해물질이 뭐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도 그냥 가격이 싸니까 하는 마음하고, 또뭐 현대 사회에서 유해물질이 뭐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바닥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나 이렇게 발만 그 장판이 닿으니까요. 그다음에 누울 때는 이제 누워 잘 때는 침대에 누워 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 정도만 장판이 닿으니까 뭐 그다지 뭐 큰 영향이 없겠다 싶어서 살았는데, 사실 그 얇은 장판은 가격은 뭐 좀 싸지만 저렴하지만은 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고시원 원장님들께서는 좀 그 가정용 장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즘 이제 그 원룸형 고시원, 방에 샤워실이 있는 고시원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장판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요즘 원룸형 고시원 보면 이렇게 바닥이, 그 장판이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 붙이는 이런 장판 많이 사용하고들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장점은 일단 그 좀 재질이 딱딱하고 뭐 수명이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수명은 좀 비슷해요. 다른 일반용 가정용 장판하고 비슷하고, 그 여기 틈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다른 고시원은 여기 틈이 더 많습니다. 막 좀 쫙쫙 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멘트 바닥이 다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이제 위생상 안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사할 때 그, 그 밑에 그 시멘트 바닥이 좀 더럽잖아요. 더러운데 이제 여기 뭐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제 살갗이 이제 피부랑 이제 시멘트랑 닿고, 그러니까 좀 위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재질이 딱딱해서 좀 이렇게 수명이 오래 간다 그러는데, 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벌써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죠. 잘 긁혀요, 의외로. 그 수명이 이제 좀 짧습니다. 좀 일반 장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게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젖었다가 말랐다 그러면 이게 휘어져요. 휘어져서 이게 막 이렇게 들뜨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또 가격도 비싸니까, 근데 가격이 비싼 대신에 뭐 수명이 길다 그러는데 뭐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일반 장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 장판으로 사용하시는 게, 보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일반 장판으로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컨 켜보면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안에가 새까맸어요. 곰팡이 펴서 새까매가지고 그 안에도 새까매 그랬는데 안에가 지금 좀 이렇게 하얀색으로 플라스틱이 보이죠. 여기 제가 고시원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깨끗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죠. 처음에 이제 방 보실 때 그 에어컨을 확인해 보시는 게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침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메모리 폼 매트리스인데요.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메모리 폼 매트리스 많이들 사용하는데 가격이 약간 뭐 저렴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프링 그 매트리스에 비해서 좀 허리가 아픕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 구입했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좀 무게가 좀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쪽 엉덩이 허리 쪽이 좀 만져봐도 벌써 푹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에 이제 입실을 하게 되면은 잘 때 허리가 많이 아프죠. 근데 스프링 매트리스는 이제 수명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 폼 매트리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스프링 매트리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게 이제 그 침대 그 머리하고 그 발 쪽에 이제 딱 붙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화장실 쪽으로 샤워실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만약에 그 침대 이제 머리 쪽하고 발 쪽에 좀 여유 공간이 있다 치면은 이렇게 머리 쪽에 여유 공간이 한 이 정도 있고 다리 쪽에 한 여유 공간이 이 정도 있다 치면은 침대를 벽으로 싹 밀어버리는 거죠. 싹 민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샤워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침대 보면 알 수 있죠. 침대가 딱 붙어 있으면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방이 약간 넓은 편이긴 한데 공간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여기도 원래 공간이 더 이렇게 넓었었는데 그 남은 공간에다가 여유 공간에 이렇게 샤워실 설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닿아 있으면은 키가 한 170만 넘어가도 자다가 발이 이렇게 벽에 닿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각이 좀 예민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자다가 이제 발이 어디 닿으면은 자다가 깨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깨다 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침대 위아래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되게 이런 원룸형 고시원은 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조공사한 경우겠죠. 그래가지고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방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런 샤워실이 있는 고시원보다는 그 샤워실 없는 미니룸형 고시원을 제가 좀 추천하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좀 미니룸형은 이제 침대 위아래 좀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환풍기가 있는데요. 환풍기에 제가 비닐을 씌워놨는데 만약에 옆방에서 뭐 담배 같은 걸 피면서 환풍기를 틀어놓으면은 여기로 그 바람이 그대로 샥 들어옵니다. 손으로 딱 대보면은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환풍기 커버를 뭐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나 가위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약간 힘을 주면은 커버가 다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커버를 분리한 다음에 커버를 이제 비닐로 이렇게 싼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는데요. 비닐이 이쪽은 이렇게 비닐이 딱 붙어 있죠. 근데
이쪽은 비들이 이렇게 여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요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비닐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여기처럼 딱 맞게 붙이면은 이게 안 붙더라고요. 좀 헐거워서 그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 환풍기로는 이제 옆방 공기가 안 들어오게 되죠. 옆방에서 환풍기를 틀면은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좀 수납장 같은 거 많이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옛날 고시원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좀 약간 요즘 고시원은 이런 거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책상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좀,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이렇게 그냥 못으로 고정돼 있어서 혹시 떨어질까봐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뭐 하다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일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뭐 무거운 거를 안 놓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거를 고시원 원장님들께서 굳이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짜로 해준다면 뭐 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 환풍기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살았던 곳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몇 년 전인가 종로에서 고시원 화재가 발생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고시원마다 이제 그 스프링클러를 천장에 설치하도록,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들도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그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고시원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환풍기가 이제 욕실에 그 환풍기가 있으면은 그 환풍기에서 이제 덕트관, 이렇게 약간 부직포 재질 같은 걸로 된 그런 덕트관 동그란 게 있어요. 그 환풍기에 이제 부착을 해서 이렇게 바람이 나가도록 그런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너무 좀 자주 나고 목에 가래도 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환풍기를 이제 그 욕실의 환풍기를 이제 나사를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꺼내봤는데, 꺼내니까 그 환풍기 그 팬 그 기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동그란 그 덕트관이 설치되어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환풍기만 달려 있고 그 덕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휴대폰을 카메라 모드로 켜가지고 구멍으로 올려보내서 촬영을 해봤더니, 그건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그 배관이 지나가는데 그 환풍기 덕트관이 저 뒤쪽에 있더라고요. 배관 뒤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그 스프링클러 설치하면서 뭐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환풍기 덕트를 그냥 떼버린 거예요. 떼버리고 그냥 여기에 이제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방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방마다 이제 그 환풍 그 덕트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 나가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그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다른 방들에서 이제 뭐 담배 피고 뭐 그러면은 그 공기들이 환풍기를 통해 다 제 방으로 이제 와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너무 자주 나고 막 먼지가 막 들어오니까 방 안으로 이제 가래가 심하게 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금속 배관이 하나씩 나오고 그 뒤쪽에 이제 그 동그란 그 관 같은 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환풍기에 꽂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맨 뒤쪽에 이제 왼쪽 쪽에 어, 맨 뒤에 벽에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죠. 거기가 아마 이제 그 다른 방에서 이제 그 환풍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또 제 방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좀 그랬죠 기분이. 그 다른 방에서 이제 그 환풍기를 이제 키면은 다 제 방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샤워실이 달려 있는 그 원룸형 고시원을 좀 약간 그때부터 좀 비선호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가지고 이제 거기 방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벽하고 천장 사이로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방에 환풍기 틀면은 다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여러분도 혹시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면은 그 욕실의 환풍기를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풍기 뭐 분해하고 설치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쑥 빼면 되는데 나사 풀러가지고 혹시 모르시면은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뭐 동영상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추천하는 형태의 고시원으로 이제 프리미엄형 고시원 그 방 안에 그 세탁기가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프리미엄형 고시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드럼 세탁기를 좀 고시원 원장님들이 너무 작은 걸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9kg짜리를 많이 놓고 심지어 70kg짜리 드럼 세탁기를 놓는 경우도 봤는데, 근데 이제 10kg하고 9kg하고 이제 차이가 1k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크기 차이는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얇은 이불을 세탁하기 좀 어려울 정도가 돼서 그 사실 그 9kg하고 10kg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1kg 차이밖에 안 나는데 크기 차이도 별로 안 나고요. 근데 아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고시원 원장님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셔서 9kg보다는 10kg 드럼 세탁기를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럼 세탁기보다는 통돌이 세탁기가 좋긴 한데요. 요즘에 보니까 통돌이 세탁기도 그 원룸형 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세탁기를 이렇게 트니까 모터 소리가 뭐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모터 소리 안 들리고 그냥 거의 물살 소리만 들릴 정도로 뭐 소음이 안 나는 그런 세탁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럼 세탁기에 비해서 그 물이 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배수관에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배수관에 이제 부하가 좀 강해져서 배수관이 좀 이렇게 어떻게 빠지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는 게 좀 문제인데, 그 배수관 공사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보강 공사를 한 다음에 통돌이 세탁기를 넣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이제 일단 드럼 세탁기랑 비교해서 통돌이 세탁기가 빨래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탁 시간도 많이 짧아지고, 세탁 시간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짧아지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이 되죠. 드럼 세탁기에 비해서 통돌이 세탁기가 전기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뭐 통돌이 세탁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제반 사정에 따라서 뭐 드럼 세탁기를 설치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통돌이 세탁기도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하나 뭐냐면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안에 그 검은 곰팡이가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은 빨래 뭐 이렇게 거뭇거뭇한 이렇게 점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띄면 띄어지는데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락스를 희석한 물로 이제 이렇게 이불 코스 같은 걸로 한 10분이나 20분 돌린 다음에 헹궈주면 이제 깨끗해지긴 하는데, 근데 안에는 이제 검은 곰팡이가 너무 많이 핀 경우에는 락스 희석한 물로 이제 돌리면은 검은 곰팡이가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 빨래에 묻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세척을 안 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헹궈져야 돼요. 검은 곰팡이가 안 나올 때까지. 좀, 근데 처음 세탁기 구입했을 때부터 세척을 이제 자주 하셨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에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바퀴벌레 나오면은 그 맥스포스겔이던가요, 뭐 유명한 약 있죠. 그거를 이제 중에다가 콩알보다 더 작게, 되게 작게 이제 짜가지고 이제 방마다 놔주면은 바퀴벌레가 먹고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뭐 없어진 게 아니고 죽는 거죠. 자기 이제 원래 이제 살던 데 가서 뭐 죽거나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집게벌레인데, 이제 그 샤워실이 방 안에 있는 그런 원룸형 고시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변을 바닥 이제 배수관에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벌레가 이제 밑에서 그 집수정 있는 데서 벌레가 올라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배관에 이제 완전 알을 까고 살게 되면은 배수관을 통해서 새끼 집게벌레들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른 집게벌레가 오늘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집게벌레가 보이는 정도면 괜찮은데 새끼 집게벌레가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끼 집게벌레가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은 거기 고시원 좀 도망가세요. 거기 빨리 나와가지고 다른 고시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자다가 그 집게벌레 꼬시 쪽에 집게가 있잖아요. 집게로 이제 사람 물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별다른 뭐 독 같은 건 없는데, 뭐 독이 있더라도 뭐 인체에 별다른 영향 없는데 굉장히 따갑고 좀 아프고 자다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사람이 좀 적은 게 좋아요. 아무래도 주방이라던가 그다음에 세탁기라던가 이거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사람이 너무 많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15명 좀 이하로 생활하는 그런 고시원이 좀 생활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뭐 벽지가 깨끗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벽지가 좀 들어오면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접착식 뭐 시트 같은 거 사다가 벽에다가 붙이면 깔끔해지니까요.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좀 사람은 아무튼 적어야 좀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대로 이제 방이 많은 고시원이 한 층에 방이 한 50개 정도, 49개인가 50개 정도 되는 고시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담배 냄새가 나더라도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좀 찾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찾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이불을 이제 덮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불 빨래를 하려면 좀 고시원에 있는 세탁기는 좀 많이 작죠. 많이 작은데 이제 극세사 패드라고 있죠. 그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 이제 이렇게 까는 건데 그거를 뭐 세네 개 사가지고 세네 장 정도 사서 세네 장을 이렇게 겹쳐서 덮으면 의외로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을 할 때는 한 장씩 세탁을 하면 이제 얇으니까 작죠. 작으니까 이제 세탁기 잘 들어가서 용량이 뭐 작은 세탁기에도 세탁을 하기 용이하니까 근데 겨울용 이제 이불을 두꺼운 걸 구입하게 되면은 좀 세탁하는 건 좀 포기하겠죠. 고시원의 세탁기는 좀 용량이 작으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에 생활할 때 이제 맨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꼭 슬리퍼를 신고 이제 복도 같은 데 다닐 때 슬리퍼를 꼭 신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끔가다 신발을 신고 복도를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청소가 그다지 깨끗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고시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맨발로 복도를 걸어 다니면은 발바닥 부분 까매져요. 그래서 이제 좀 위생상 슬리퍼를 꼭 신고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그 입실료를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흥정 같은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거기 원래 정해진 가격을 그냥 내고 생활하시는 게 좋지. 거기서 좀 이렇게 흥정을 해서 뭐 좀 가격을 좀 깎는다던가 할인하면은 아무래도 고시원 그 원장이나 그 총무가 좀 뭐랄까 좀 깔보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약간 넘게 생활하면은 고시원 원장이 좀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내가 좀 깎아달라고 해서 좀 할인하게 되면은 그다지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고시원 가면 되죠. 그래서 가격은 그냥 제 가격 내고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이제 특히 그 방 안에 샤워실이 있으면은 곰팡이가 좀 잘 생기기 쉬운데요. 근데 곰팡이를 이제 좀 예방하려면은 곰팡이 먹이를 안 주면 됩니다. 곰팡이 먹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방 안에서 이제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그 음식에서 이렇게 김이 나잖아요. 근데 그 김에 이제 음식 분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음식 분자가 이제 벽 같은데 딱 부착이 되면은 곰팡이가 그걸 먹고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방에서는 이제 뭐 전기밥솥이라던가 이런 걸로 취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뜨거운 국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주방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약간 식힌 다음에 방으로 가져와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곰팡이 때문에. 만약에 곰팡이가 피면은 이제 락스로 쉽게 제거가 가능한데요. 이제 락스 같은 경우는 좀 인체에 유해한 편이니까 약간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던가 이렇게 스프레이에 넣어가지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곰팡이에 뿌려주면은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은 이제 곰팡이가 죽어서 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걸레 같은 걸로 안 닦더라도 그냥 락스 물만 뿌려주면은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그 락스는 원래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안 되게 그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락스가 이제 비말 형태로 그 미세한 비말 형태로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스프레이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락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죠.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 이제 이삿짐을 이제 이렇게 이삿짐을 싼 다음에 밑에 이제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달차 업체 있죠. 용달차 업체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그 용달차를 콜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용달차가 콜을 받고 바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빠르면 뭐 2분, 3분일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좀 용달차가 오는 시간을 좀 계산해가지고 용달차가 오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짐을 싸다가 좀 미리 용달차를 부른 다음에 내가 짐을 1층으로 내려다 놓으면은 좀 여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짐을 싸는 도중에 이제 용달 업체에 전화해서 용달차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짐을 막 다 싸지도 않았는데 용달차가 와가지고 좀 허겁지겁 짐을 싼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제 짐을 다 싸고 1층으로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용달차를 부르면 뭐 거의 5분 안에 용달차가 도착을 하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안녕히 계세요.